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 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 와 제 87호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보통 사람은 속여도 시각 장애인은 속이지 않는 이유. 좀 희한하군요. 네. 오늘은 작은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건 범죄가 되는 절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부정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조금 속이거나 공적인 물건, 회사 물건을 가져다가 쓰거나 또 법인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사적인 이유로 쓰거나 그런 게 없으신가요? 예, 아마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댄 에리얼리라는 행동 경제학자, 행동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참 재밌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예술센터 얘기부터 나오는데요. 워싱턴 DC의 케네디 예술센터, 연극, 공연, 뭐 이런 거 하는 아주 멋진 센터가 있죠. 그게 기프트샵, 선물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로 자원봉사들이 일을 합니다.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들인데 이 자원봉사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히 교양이 있으시고 문화를 즐기고 아는 분들입니다. 연극이나 음악 애호자들이고 좀 나이는 많으셨죠. 근데 은퇴자들이 많으세요. 은퇴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한 해 매출액이 40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번 이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들어온 것보다 물건이 많이 나간 거예요. 재고가 많이 비었다는 얘기죠. 물건을 팔고 돈을 안 받았을까요? 어쨌든 15만 달러나 부족한 것입니다. 퍼센트로 봐서는 상당해요. 한 37% 정도 돈이 부족한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좀도둑의 소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계속 지켜보고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살펴보고 뭐 그랬었습니다. 이 좀도둑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둑은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외부 사람은 없었고요. 자원봉사들이 그 점잖은 예술 애호 은퇴자들이 조금씩 하나씩 소액씩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손자 주려고, 우리 딸내미 주려고, 집사람 주려고, 남편 주려고 그것이 엄청 커져서 15만 달러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하죠? 그걸 처벌을 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자원봉사라고 또 선행을 한다고 나와 있으신 분들도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가격표를 붙이고 판매 대장에 기록을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모두 깔끔히 해결됐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했는데요. 매트릭스 실험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는 이렇게 옆에 보신 것처럼 뭐가 잔뜩 들어있는 그 박스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숫자의 배열이죠. 이게 숫자들이 있는데 1.69부터 해서 4.57 뭐 이렇게 있지요. 근데 잘 보시면 어느 두 숫자를 합하면은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이 되는 숫자 두 개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1.69부터 한번 볼까요? 1.69하고 뭐를 더하면은 10이 될까요? 그러면 한 8이 넘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군요. 또 1.82도 마찬가지고 짝이 되는 숫자가 없는데 4.67부터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5점 얼마가 되면은 이게 짝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찬찬히 보시면은 짝이 되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4.81을 하고 5.19를 한번 더해 보시면 110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찾았죠. 그래서 이게 이 총 20문제가 있는데
20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 카드 중에 많이 맞추면 그 맞힌 숫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5분 동안에 해야 되거든요. 많이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둘러서 할 터인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람들이 몇 개를 푸는가를 봤더니 4개 정도 풀더라고요. 5분 동안에 20문제를 줬는데 4개 정도 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꿔봤습니다. 상황을. 스스로 채점하고 답안지는 그냥 없애버려라.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없애버려라 했더니 6문제 풀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 평균이 6문제. 그러니까 평균 4문제에서 2문제가 더 부풀려진 거죠. 왜냐하면 보너스를 주니까요. 재밌는 것은요, 보너스 액수를 달리 해봤어요. 25센트 아주 작게 줘보기도 하고, 2달러, 5달러 해가지고 10달러까지 올려보기도 했으나, 10달러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6문제 풀었다는 것을 7문제, 8문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문제였다는 거죠. 여전히 평균 6문제. 그래서 이런 실험을 미국 수도 하고 이스라엘 수도 하고 이태리 중국 수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했다는 거죠. 동양인, 서양인. 이 댄 에어릴리 교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미국서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 이스라엘은 쉽게 실험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중국과 이태리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비슷하게 나왔던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2문제 정도는 부풀린다? 6문제라고 했을 때 2문제 정도는 가짜다? 3분의 1 정도는 부풀린다? 야, 3분의 1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네요. 아주 작은 2센트라고 하더라도 작은 1달러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 액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작은 부정이 아니고 엄청 큰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10달러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정은 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참 궁금하죠. 그래서 이 연구팀은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을 또 어떻게 속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시기 때문에 속이기가 좀 더 쉽잖아요. 시장에서, 이스라엘 농수산 시장에서 실험을 했는데, 토마토 파는 가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파는 가게에 그 시각장애인 대학원생과 보통 시각장애인이 아닌 대학원생과 이게 가서 토마토를 2kg 담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토마토를 혼자 담아달라 그러면서 잠깐 다녀오겠어요 하고 10분 후에 와서 그 상인이 토마토 파는 상인이 담아둔 봉투를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토마토가 어떤 게 더 좋은지 토마토 무게를 속이진 않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봉투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물건이 좀 나쁠 거다. 그리고 무게도 좀 덜 나가지 않겠느냐. 시각장애인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반응인데 놀랍게도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시각장애인의 봉투에 들어있는 토마토가 더 품질이 좋았고, 그 킬로그램 수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 봉투에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 운전사의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한 7달러 정도 미터기로 나오는 거리인데 시각장애인이면은 제대로 가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좀 먼 데로 돌아가서 미터기에 요금이 많이 나오게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5.5달러밖에 안 나오는 더 빠른 길로 간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7달러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는데 정작 더 부정행위가 쉬운 부정행위는 안 한다. 정작 인센티브를 더 많이 걸었어도 더 이상 부정행위를 안 한다. 야, 이 점이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이댄 에어리얼 교수팀은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하되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한다. 교묘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코지 팩터 이론, 오차범위 이론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충분히 부정행위를 하는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자기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한다. 아, 나는 정직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미지 안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부정, 근데 약간의 부정이 오면 30%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크긴 하네요. 시각장애인을 속이면 정말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거는 피하고 싶다는 거죠. 뭐 조금 문제를 더 풀었다고 10달러를 이렇게 받으면 정말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러나 5센트, 2달러 받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빈도가 많아지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 볼펜, 회사의 A4 용지, 이거 조금씩 가져가다 보면은 그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존심을 높여라.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다니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상기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정행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견물생심이니까 물건을 안 보게 하고 멀리 해야 되죠. 도덕적 각성 장치는 자꾸 필요해요. 서약을 하세요. 시험 치기 전에 한마디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자, 우리 학생들을, 우리 고등학교의 명예를 살려서 우리가 무감독 시험, 부정행위 없는 시험을 우리가 칩시다. 우리 전통을 살립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큰 도움이. 가정에서 일하는 분이 자꾸 냉장고에서 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카메라를 설치해서 잡아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열쇠를, 냉장고 열쇠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서 일하는 분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뭘 가져가는 것 같은데 당신이 열쇠를 관리해서 좀 잘 좀 지켜달라. 근데 사실은 그분이 물건을 가져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믿어주고 오히려 감독자로 만들어주니까 전혀 그런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본인이 열쇠를 따고 가져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심이라는 게 참 사람들이 아주 착한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닌 그런 밸런스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착해질 수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조영호 원장의 좌우지간 사람들이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과 부정행위로 이득을 얻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댄 에럴.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셸 드 몽테뉴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왠지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정말 멋진 강의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토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영어 캠프가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부 멘탈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즐겨주시기 바라고 함께 공부하면 행복해진다. 같이 와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호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호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호에서 만나요. 네.